지금 이 나라에서 제일 성의 문제가 시기구 문제입니다. 식량 공급 또한 식량 분산국가 인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시스템, 외국제 폐기, 올 2014년 10월 23일 4시 58분을 가리키고 있는 이 시간에 양주 땅굴 현장에 이제 또 지하로 내려가서 취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마지막 모습을 담게 되겠습니다. 이제 지하 22m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먼저 김진철 남굴사 대표 수석님께서 내려가 계십니다.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본부장님 밑으로 더 넣을까? 네, 자, 본부장님 밑으로 넣고, 자, 본부장님 올려주세요. 자, 본부장님 올려주시고, 자, 더 올려주시고. 현재 오늘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오후 5시 무렵에 지상으로부터 22m 되는 지점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발굴하여 온 우리 남굴사 대표 김진철 대표님께서 여기에 지금 내려와 계시는데 이곳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쪽이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물길이 북쪽에서 좀 남쪽으로 지금 물이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저 위에나 이쪽으로 중요한 것을 봐야 될 때는 편석을 봐야 돼요. 편석. 자, 이 부분이 편석입니다. 이게 다 붙어있는 것이 다 편석이에요. 편석이고, 이 위에는 대목이한 역대측한 대목이한 그러한 이리저리 대명한 부분이 그렇게 편석이고, 또 이쪽 내려오다 보면 또 편석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석이고 여기는 또 이 자체가 다 대목이 한 거예요. 대목이. 얘들이 땅굴 공간이 발견이 되면 일명 역대책이라는 대묘기를 하게 됩니다. 공간 흔적을 무력화를 시켜야 되니까, 공간 흔적을 숨겨야 되니까. 그럼 그 부분은 지금 돌은 아니네요? 돌이 아니고, 요 지역에 마삼의 그런 재질을 가지고, 이 역대책, 대묘기 할 때 사용한 바로 인위적인 그런, 버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편석은 결과적으로 이 대묘기 할 때에 견고하게 붙기 위한, 또 견고하게 대묘기 위한 하나의 지지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잠깐만요. 예, 떨어지네요. 네, 떨어지죠.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돌이 예부에서 얘들이 재단을 해서 붙이는 건데, 이 돌과 대묘기 했던 이 부분하고 성질이 틀리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대묘기 한 건데, 이것이 이제 이 지역의 전형적인 마사암이에요, 마사암. 요거 지금 요 자체는 지금 안반은 아니죠? 안반이 아니죠. 이게 마사암인데, 이 그러니까 마사암을 가루를 가지고 대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 공간 전체가 대묘기가 된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내려오다 보면 콘크리트 녹강 우리가 5개를 묻었어요. 그 하나가 무게가 2톤이 됩니다. 그러면 10톤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지상 여기서 한 15m 이상에. 그러면 정상적인 이 마사암이 강하기 때문에
10톤의 무게를 지금 여기서 15m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마산 지진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대묘기에서 그런 흔적들이죠. 이게 정상적이면 이게 파내지진 않아요. 이게. 그러면 요 부분은 현재 북한이 위에서 발각된 것을 눈치채고 네. 여기를 어떤 그 역대책하기 위해서 메꿔놓은 그런 일종의 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대책한 부분입니다. 이 공간이 지금 역대책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예, 역대책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정상적인 마사음은 깨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네. 어떤 그 바위돌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죠. 실상은 이제 흙이라는 얘기죠. 예, 실상이 버럭인데 대목이 한 그런 이 마사물의 버럭이죠. 근데 이게 홈이나 이런 뭐 쇠고지를 가지고 치면은 이게 깨진다는 거죠. 이게 보세요. 이게 쭉쭉 깨지잖아요. 네, 푸석푸석하네요. 예, 부스부스하고. 왜냐면 하성 땅굴 현장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네. 하성이나 뭐 연천이나 그리고 김포나 이 똑같은 현상인데 이 지역이 마산 지역이기 때문에 마산 재질을 가지고 얘들이 대명을 하는 겁니다. 왜?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발견을 못 하거든요. 이게 마삼이구나. 그럼 우리는 마삼 재질을 가지고 대명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지금 땅굴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바로 편석이고 여기 편석. 이 공간에 대명이 할 때에 이 편석이 들어가야만 이거 견고하게 대명이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지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죠. 이게. 이 자체가. 쭉 보세요. 저 위에까지 다 편식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여기서 우편에도 편식이 여기 붙어있죠? 보세요. 여기 편석 따라 한번 가봅니다. 자, 편석 따라 가봅니다. 자, 편석 따라. 요 편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각돌이라는 얘기죠. 조각들이죠, 조각들이. 편석이 보세요. 이게 지금 남쪽 방향이에요. 남쪽 방향. 자, 이 편석. 자, 여기서 이제 또, 우측으로 돌아가게 다 편석. 이게 땅굴 라운딩입니다, 이게. 이 전체가. 예,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예,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편석 붙었죠? 자, 편석. 자, 저 끝까지, 저 위에도 보세요. 저 위에 편석. 위에 상단부까지 편석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저 위에 상단부까지. 그죠? 편석 자체가. 북쪽으로 쭉. 예. 저 편석. 위에서부터 쭉 들어오죠, 또 편석이. 예, 띠처럼 돌아가 예, 있네요. 띠처럼요. 띠처럼 저기. 예, 띠처럼 저렇게 돌려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 마산 지역에서는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대멸구이 한 결정적인 그 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편석과 편석에 붙이기에서 이게 바로 일명 우리가 말하는 산화실리콘이라고 해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규소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기 때문에 접착 성분이 납니다. 공사장에서 가장 돌과 돌 사이에 접착 성분을 사용하는 이런 이물질이라고 해요. 이게 석회처럼 이렇게 그렇죠. 보이네요. 이게 돌과 돌 사이, 이게 이 중간에 이러한 것이 이게 집중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죠? 이거는 이제 돌과 돌 사이에 접착 성분. 접착 성분. 접착 성분. 예. 접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접착, 우리가 검사 결과에서 접착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공식적인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나와서 이 공사장에 돌과 돌 사이 접착 성분을 가장 많이 사는 규소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접착 성분이다.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연천 땅굴이나 하성 땅굴이나 김포 땅굴이나 또 예전에 아파랜드나 모든 그 땅굴 현장에 공통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색깔 틀리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 그래서 국방부는 뭐 돌과 돌 사이에 이런 소량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소량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은 저 정도 한 5cm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빙 둘러가면서 빙 둘러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죠. 네. 여기 북쪽 방향으로 우측 방향이고 네네네. 그리고 좌측 방향에도 좌측면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여기 있고. 사용된 게 이게 산화실리콘 이거 이쪽으로 보세요. 저쪽에서 보세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저 위에 좌에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화성 지역에도 있었습니까? 하성 땅굴 현장에도 있었고 92년 김포 땅굴 현장에도 있었고 2000년도 연천 땅굴 현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2011년 북현리 또 남동주 그쪽에서도 있었고 우리 그 땅굴 현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성분이죠. 지금 이 땅굴의 형태가 네.
편석이 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네. 위쪽으로 지금 네. 쭉 둘러쳐져 있고 네, 네. 그 밑으로 남쪽으로는 아래로 이렇게 네. 형태가 돼 있는데 네, 네. 이 땅굴의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이 형태가 지금 여기 지금 그 지상에서 22m 지역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8m 전후에 약 그 지상에서 30m 전후에 동갱도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동갱도에서 올라오는 하나의 어떤 그 각도를 여기서 보면 한 45도 각도 좀 약간 비춰지죠. 올라가는 자체가. 저 대표님이 서 있는 쪽이 지금 남쪽 방향이죠? 남쪽 방향이죠. 남쪽 방향이고 이것이 이제 편석이고 이제 이게 편석 위에는 생질입니다. 이 지역의 전형적인 마사암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북한이 역대책에 대한 이게 이제 편석이고 요 밑에가 바로 얘들 대목이 한 것이죠. 이쪽이요? 예, 대목이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우리가 이게 뽑기나 삽을 했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자, 이 정상적인 토질이면은 이거라도 깨지진 않아요. 대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져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m 이상의 작업을 이틀간 우리가 이 감형을 하고 이렇게 깨지는 거 같잖아요. 정상적인 마산이면 이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아, 이제 이거는 대명을 했기 때문에 남쪽 방향에 대명이 했던 이게 산 전부죠. 그러면 여기를 계속해서 파내기만 하면은 본 갱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와 관련해서 본경도와 뭔가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정확한 해답은 22m 밑에서 8m 전후면 지상에서 30m 밑에 본경도가 사실상 민간군 TF로 이게 드러나면 이 시체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정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남쪽 경도에서 북쪽으로 한번 비춰볼까요? 자 북쪽으로 한번 쫙 비춰봅니다. 자, 북쪽으로 한번 봅니다. 이런 각도면 여기서 봤을 때는 각도가 한 45도 각도 정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이제 출구형 땅굴이 아니겠느냐. 왜 출구형 땅굴이냐. 2009년에 스웨덴의 버틸 린턴의 기자가 북한 땅굴과 관련해서 2003년부터 2006년에 북한 미얀마의 땅굴 기술을 수출하고 심도 100m 이상의 대형 땅굴을 굴착했다는 그런 특종 기사를 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미얀마 군사교본에 북한 땅굴과 관련된 그 자료가 수록이 됐는데 그 굴착할 때는 45도 들어왔다가 동경도로 연결해주고 올라올 때도 출구를 위해서 올라올 때도 45도 각도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동경도가 지하 30m 전후면 여기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18m 70 상단이 그런 밑바닥이 지금 22m 정도 보는데 이 주변에 얘들이 출구를 내기 위한 그런 땅굴 작업이 아니었느냐. 그 출구 작업을 내는 과정 속에 우리 낭불사의 그 땅굴 탐사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폭음소리 뭐 여러분들의 그 폭음소리로 우리가 작년 12월 달부터 우리가 탐문과 그러한 그 탐사와 또 시추 작업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5월 19일 날 우리가 땅 절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얘들이 발견이 된 거죠. 발각이 된 거죠. 발각이 돼서 대묘기를 하고 나갔는데 상당히 보면 상당히 위에 좀 떨어지려는 모습들이 좀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견고하게 대묘기를 못하고 급하게 이걸 대묘기하고 철수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주변에 어딘가 출구를 내기 위한 출구형 땅굴로 추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여기서 그 지상에서 30m 전후에 있는 동갱도 작업을 민간군 TF로 작업을 해서 드러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 현 지점에서 네네. 북쪽 방향으로 네네. 한 150에서 200m 지점에 네네. 앞전에 네네. 그 EXP 5000으로 네네. 한번 탐사를 한 적도 있었죠. 이거 독일 그 ESP 5000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천공도 한번 했었죠. 했습니다. 네, 그때의 지하 몇 미터 심도의 어떤 굴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한 13m 전이었죠. 그러면 여기가 22m면은 네네. 그쪽 위로 네네. 점점 낮아지는
올라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정확하게 그렇게 맞들어지죠.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하고 그 당시 우리가 탐사하고 천공했을 때하고 거의 수치가 일맥상통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어디엔가는 출구로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당연히 이 주변에 살펴보면 출구 형태에 대한 지역적 그런 여건이 이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 지역이. 왜냐하면 이 지역의 주변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지하 탄압고가 있다는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땅굴 징후 제보의 주변을 보면 큰 군사시설이 반드시 주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분명히 초기형 땅굴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은 양주 광사동에 있는 건데 네네. 이게 북한 북쪽에서 네네. 어디를 경유해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는 라인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동두천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2013년에 그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우리 연천 쪽에 세 군데 땅굴 징후를 포착하고 작업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질조사나 우리 다오징이나 우리 낭굴사의 시추 작업을 통해서 이 최종 목표는 구리 지역의 그 땅굴 징후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국방부는 그 구리 지역에서 장비를 한 23대인가 투입을 했지만 결국 땅굴 징후의 작업을 실패로 끝냈죠. 그러니까 이제 구리 지역에서 국방부가 후전선에서 55km, 기존은 4km 안에만 땅굴이 있다고 했던 국방부가 55km 지점에서 땅굴 징후 제보를 받고 시추 작업을 했던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장거리 땅굴에 대한 실체를 이제 부인하지 못하고 민간 탐사의 논리에 지금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포출은 안 하지만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성공했으면 괜찮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의 절개 작업이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우리 낭굴사의 이 양주 땅굴 절개 작업은 결국 우리 국방부 했던 그 자체에 민간군 TF를 구성하면 반드시 땅굴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긍정적 부분을 이 양주 땅굴 절개 작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던지는 저는 정확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들어서 유독히 네네. 싱크홀 현상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이 북한 땅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는 북한의 땅굴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반응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북한의 땅굴과 관련해서 김태산 북한의 예교관 출신은 상당한 직업입니다. 그분이 북한에 있을 때에 그 북한의 땅굴 출구 중에 1순위가 수도권에 들어와 있는 지하철 주변이다. 그런 것을 실제로 북한에서 땅굴 작업과 관련된 비밀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 5월 23일입니까? 당시 국정원 기무사 검찰에서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난파된 미모의 여간첩이 지하철 간부를 매수해가지고 지하철과 관련된 정보 300분량을 북한에 유출시킨 사건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하철 주변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싱크홀은 저는 분명히 북한의 땅굴 출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국민들에게 반응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안보적인 논리를 가지고 낭굴사와 민간군 또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정확한 재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저는 박원순 시장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싱크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현상은 네네. 지표면으로 지금 가까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2013년은 싱크홀에 대한 소식들을 국민들이 접하지를 못했는데 2014년에 집중적으로 이 싱크홀이 지금 지하철 주변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얘들이 땅굴로 이제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표상으로 상당히 많이 위에 올라오고 있다는 하나의 그 증거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광사동 이 현장처럼 네네. 지금 갱도 네네. 한 30m 네네. 속에서 네네. 올라오기 위해서 이렇게 네네. 45도 각도 네네. 그 이상으로 네네.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들이 이제 지표면 가까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 우기라든지 네네. 또 진동에 의해서 네네. 그런 싱크홀 현상이 도심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 말이 정확한 정답입니다. 네네. 아니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하고 네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없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지역은 현무암 변성한 지역이라 자연 싱크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뭐 석천 같은 경우는 뭐 80m라는 것은 상당한 동궁이 발견됐는데 이건 뭐 빗물 현상에 의해서 그게 생긴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유출된 흙이 15톤 덤퍼트럭으로 약 200 분량이 되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국민들이 자연 싱크홀이라고 이렇게 지금 경제적 논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건 분명히 땅굴과 직간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양주 땅굴 이 징후를 통해서 이 절개 작업의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낭굴사의 진실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1974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나는 땅굴을 찾겠다는 그 TF의 결단을 당연히 국민들 앞에 대국민 선언을 해가지고 나는 땅굴 찾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하겠다. 국민들에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할 시점이 저는 양주 땅굴 기자회견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 땅굴에 대한 관심, 국민적 관심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국가를 안보하고 지켜야 되는 그 관계 기관에서는 여지껏 땅굴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더 많아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의 그 땅굴과 관련된 안보 실무자들이 청와대는 그 김관진, 그리고 국방부는 한민국, 이런 두 거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의 힘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여론적 힘이죠. 그래서 소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뭐 강남은 세종로 이쪽에 한 5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침 땅굴 진실을 규명하라 이 강력한 여론을 조성한다면 그 두 분도 우리 국민의 힘을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마지막 포커스들은 우리 낭굴사는 이제 30년 동안 정말 죽을 고비를 다해서 이 정도 내놨으면 이제 국민의 목으로 저는 돌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이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땅굴 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땅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력한 여론 조성만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게 되면은 땅굴을 찾아낼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당연하죠. 국가가 선언하면 이 지역 자체도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상당한 자국 공간이 좋아요. 또 흙을 쌓을 수 있는 논도 있고 여기서 바로 앞에 천주교까지 있고 이 전체를 지하 30m로 포크레인으로 대형 장비로 작업을 한다면 뭐 상당한 그 시일 속에서 이 땅굴의 이 규모 실체를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민간이 이 5, 60인데 녹강 공법으로 지하 22m까지 이러한 땅굴 중심을 간송해가지고 이 작업을 했다는 것은요, 이건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준 겁니다. 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땅굴 이 발굴 작업을 하면서 어떤 방해나 어떤 그 공작 같은 건 없었습니까? 뭐 지금까지 상당한 방해와 공작을 우리가 당했지만 특별히 양주 땅굴 현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그런 협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3년 땅굴 사역에서 가장 그 분위기가 좋았던 장소가 양주 땅굴 현장이었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땅굴에 대한 그 인식 관심도가 그 어느 정권보다도 상당히 성숙해 있다는 사실,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져 있다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선언만 한다면 5천만 국민들이 전국에서 불같이 박근혜 대통령 이 땅굴 찾는 사역에 우군이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세히 보면 저 위에 변색이 이렇게 다 정교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 밑에 파라실리콘, 규소 나트륨이 가장 많은 접착성분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항상 돌과 동 사이에 항상 붙어 있는 그런. 이게 이 편석 자체가 바로 남쪽 쪽에 있는 라운딩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 위에는 정상적인 마사암이고 이게는 이제 이리적으로 얘들이 작업한 공간. 예, 한번 보세요. 내가 손으로 할게요. 예. 뛰면 확 떨어집니다, 밑에. 자, 일단 한번 자,
자,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이 지역의 마삼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지역의 마삼합니다. 자, 보세요. 예, 이리로 쌓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예. 그리고 뭐 이런 것을 보세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마사함이고 이제 역대 측에 사용한 전형적인 편승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공간에 또 얘를 대묘기하고 넣는 것은 이게 편승이 안 들어가면 이게 견고하게 붙지가 않아요. 예, 견고하게 이게 붙기 위해서 이 편석이 들어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편석이 어떻게 생각하면 뭡니까? 지지대 역할, 견고하게 이게 은폐하기 위한 지지대 역할. 우리 국민들도 알지만 세면 작업할 때 세면만 들어갑니까? 거기에 자갈도 들어가고 철근도 들어가는 이거 뭐 견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편석을 쓰지 않으면 이게 대력이 안 되는 거죠. 또 흘러 내려버리는 거죠. 네네. 정상적인 지형이라고 보세요. 자, 여기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그죠? 자, 하나도 안 붙었잖아요. 보세요. 이쪽 면부터. 하나도 안 붙인데 여기를 보세요. 집중도도 붙고, 여기서 한 번 지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붙었죠? 한 번 지나서 또 붙어 있고, 또 한 번 지나서 밑에 또 붙어 있고, 이게. 이걸 정상적인 자연 지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걸 봐서는 인위적인 어떤 예, 예. 손이 닿았다는 것을 네.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표상에서 우리가 땅굴 중심을 관통한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저기서 이 땅굴 중심을 관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이 자체는, 물론 뭐 다우저나 우리가 75mm 시추나 25cm 피포 작업이나 전기 비정 물리 탐사에서 우리가 물론 이 땅굴 징후를 찾지만, 우리가 땅굴 징후를 찾을 때에 최소한 5단계 내지 6단계를 거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150m 높공 속에서 이 땅굴 중심부를 관통했다는 것은요, 이건 뭐 하나님의 저는 기적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저는 희망을 준 그런 역사인데, 이번에 이 희망을 과연 국민들이 지켜야 되느냐, 또 무관심하느냐, 아니면 권력에 의해서 묵살되느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의 결정체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찍는 벽면의 모습인데 현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좀 전에 지하 22m 지점에서 그 땅굴이 출구형 형태의 땅굴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지상으로 나왔는데 지상에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작업 현장의 녹강이 바로 앞에 보이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땅굴이 저기 이제 우리가 시추 작업을 하고 지금 플라스틱으로 지금 저기 막아놨지 않습니까? 조 라인으로 중심에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땅굴이 나온 거죠. 북쪽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에 우리가 저 앞에 지금 공사장 앞에서 우리가 10월 3일 날 저기 이제 우리가 천공 작업을 했을 때에 저기가 지표상에서 약 13m 전후에 상당한 큰 규모의 강장이 있다는 그런 물리 탐사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요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저 위에 보이는 거 교회도 있고 그 후로 해서 어떤 부분 쪽으로 출구형을 만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땅굴과 관련되어 오신 분이 출구를 낼 때에 1순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지하철 주변,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예를 들어서 뭐 높이가 30층, 40층 하면은 지하 주차장이 뭐 3, 4층까지 그 깊이가 뭐 최소한 20m 이상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출구 형태로 나왔을 때에 이 주변에 큰 건물이라면 그 지하가 상당히 깊이 파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쪽으로 출구형을 낼 수 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D-Day만 잡으면 뭐 출구형 상태는 뭐 예를 들어서 지표상에서 뭐 한 1m 정도만 나와도 원포인트로 바로 깨뜨리면 뭐 새벽에 뭐 큰 건물 지하로 나올 때에 국민들이 누가 인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전형적인 출구 형태에서 이 주변에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쪽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전형적인 그러한 전략 전술이 숨겨져 있는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지하 경도에서도 제가 인터뷰를 한 것처럼 이 현장에서 저 맞은편 보면 저기 교회도 있고 저 천주교 건물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전면 절개를 해야 돼요. 이 전체를 민간군, 그러니까 국가가 주관하는 민간군 TF를 통해서 이 전체를 지하 30m로 이렇게 절개를 하다 보면 이 출구형 입장이기 때문에 30m 전후 안에 모든 땅굴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30m 안에 모든 땅굴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런 구매에서는 사실상 작업 공간이 돼요. 뭐 도심 안에서는 뭐 큰 아파트도 있고 건물이 있어서 작업 공간이 안 되지만 지금 이 자체에는 수도권에서 상당한 작업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돼 있고 이 맞은편은 논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 블럭을 논 쪽으로 이렇게 지금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쌓고 이 작업을 하면 상당한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군 TF로 작업을 하면 뭐 대형 장비들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우리가 모든 물리 탐사나 실질적으로 이제 지하 22m의 출구형 땅굴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물증이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군이 대기업을 동참하는 민간군 TF로서 이게 30m 이상 절개하면 그 안에 걸린 모든 땅굴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